이거 질문해도 될까라는 거 질문하세요. 왜냐면 그 질문이 잘못돼도 질문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있어서 특히 이 재취업 말고 재창업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고, 이런 상황인데 폐업할까요? 이런 거 되게 가슴 아프지만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되게 드라이하게 답해 드릴게요. 지금 경제 상황상 선생님이 하고 있는 업종은 시장 규모가 이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요거 고치면 돼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 고치는 것도 고치지면 어때요? 죄송한데 우리 잠깐 회사를 접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25년도 예산은요, 전체 7개 분야의 23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 규모는 8,170억 원입니다. 이 규모는 작년도 대비 좀 늘었어요. 작년도에는 6개 분야에 그리고 18개 사업 7,602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지원 규모가 늘고 분야가 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러죠?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혁신소상공인 창업 지원으로 바뀌었고, 전년도에 500명에서 현재 510명으로 늘었어요. 10명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도 230개사 이번에 뽑는데 전년도 대비 이것도 10개사 정도 더 뽑는 거니까 큰 변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희망 리턴 패키지입니다. 경영 개선, 폐업, 재취업, 재창업 단계별로 해가지고 8만 건 내외, 그리고 2,45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저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폐업이 맞을까요? 아니면 운영이 맞을까요? 기사회생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서 훨씬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답입니다. 이 부분을 돕는 사업들도 많으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공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별 사업 공고가 다 1월이라는 거예요. 1월 달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위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편안한 경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공고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준비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1월 공고하면 다 2월에 뽑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은 기관에서 실제로 다른 사업이 나왔다고 해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다른 기관의 사업들은 각각 다르면 어때요? 같이 뭉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스피드보다 눈치 싸움이죠. 과연 나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선정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사업 외에 나한테 필요한 다른 사업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혁신소상공인 창업 지원 이라는 걸 받아요. 평균 1,800만 원 그리고 최대 4천만 원을 받는 이 사업은 여러분 100% 무료로 주는 비용입니다. 신사업 등의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고요. 창업 교육하고 1대1로 멘토링까지 해요. 그리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데 예산 범위는 192.3억이에요. 그리고 510명 예비 창업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혁신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받으신 분이 크로스로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겠죠. 이건 뭐냐면 내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요. 또는 내가 우리 브랜드의 브랜딩을 해요. 브랜딩은 뭐예요, 여러분? 네이밍, 이름 짓는 거, 상호. 그 다음에 CI나 BI나 뭐 로고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혁신소상공인 창업 지원에서 일단 여러분이 비용을 받고, 그 다음에 뭐를 받아요? 맞습니다. IP 역량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로컬 부분이 약간 좀 작년 대비 지원하는 부분이 달라진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컬 크리에이터의 예비 창업 트랙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앞에 있는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있죠. 그리고 1년차 이상 되는 모든 로컬 크리에이터,
다시 말해서 로컬을 기반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는 230개사를 올해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대비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이게 신청사 로컬이 같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동일한 기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골목 상권에 대한 글로컬 및 로컬 브랜드 창출이라고 해서 8개 팀을 뽑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골목 상권 내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이 상호 간의 사업의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 물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 브랜드 구축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로컬 협업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로컬 브랜드라는 부분도 있었죠. 골목은 뭐죠? 성수동에 수제화를 팔아요. 그럼 수제화 파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이렇게 스트릿, 한 골목이 특화되어 있는 곳에서 신청하면 8개 팀한테도 19.3억이라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라는 거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는 로컬리즘입니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지역을 실제로 알릴 수 있는 지역 가치나 지역의 특산품 또는 제조,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어떤 그 업체들, 이런 데들을 좀 살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로컬 안에서 내가 지금 김상미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는 받으세요. 왜 받냐면 1월 달에 빠르게 공고가 됐으니까 실제 경쟁률이 어떨까요? 보통 로컬은 2월에 나오니까 뭐 3월에 나오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경쟁률이 조금 더 많이 급감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입니다. 해당하는 분들 많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만한 거는 내가 현재 소상공인으로, 그러니까 뭐 중기업, 대기업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브랜드 제품이 괜찮아요. 그러면 강한 소상공인이라는 부분도 지원하는 것을 좀 강추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은 210억이에요. 그리고 우수한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이 다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소상공인,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외식업 하니까 안 돼요. 돼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디자인하니까 될까요?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게 될까 하는 것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의류 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의류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청창사 보내요. 왜? 청창사가 전국으로 봤을 때 투자 트랙도 정부와 민간 투자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뽑힐까 하는 게 뽑히는 게 청창사예요. 왜? 39세 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난 아이템을 뽑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다시 말해 치약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불소함률이 높은 치약, 이거는 1970년대 80년대 트렌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임플란트 많이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뭐 치은염이나 치주염이나 뭐 이런 포커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의 숫자가 워낙 작으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유아 치약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이런 거는 세상에 없던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비누는 잘 안 뽑혀요. 근데 비누 형태의 뭐는 잘 뽑힐까요? 뭐 샴푸 바라든가 아니면 트리트먼트 바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뽑아요. 왜? 데일리로 쓰기 때문에 머리를 예를 들어 열흘에 한 번씩 감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소비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데일리 상품들은 아무래도 매출이 한번 브랜딩이 잘 되면 어때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아이템들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40억인데 1,300개사를 지원합니다. 자부담 부분 고민하시고 이거는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 부분은 300개사한테 300억 준대요. 그럼 한 개사당 얼마씩 준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 사업은 소상공인, 즉 중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해서요, 브랜딩, 마케팅, 제품 고도화 등의 비용을 집중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소상공인이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이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딴 거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온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중 상시 하고 있고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죠. 5인 이상 소상공인 간 협업화를 통해 공동사업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거 옛날에 어떤 사업이었죠? 협동조합이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인 이상 소상공인이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되죠. 그런데 80개 회사 내외 하고요. 113억을 줍니다. 그러면은 한 개 회사당 얼마씩 배정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협동조합 하다가 약간 좀 잘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사공이 5명이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공을 잘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협동조합으로 매출이 있거나 이 업력 대비 뭔가 여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유무형의 자산이 있으면 좋아요. 뭐 특허가 있든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던가 이런 부분과 기승전 좋은 건 뭐죠? 매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을 좀 만들고 출발하시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희망 리턴 패키지입니다. 올해는 8만 건 내외인데 여러분 영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가 예를 들어 얼마 돈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명했어요. 이거 맞을까요? 피보팅 될 때까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피보팅이 뭐예요? 현재 내가 음식을 팔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음식을 파는 분이 한식 파는데 한식 밀키트 만들면 안 줘요. 한식 파는데 나 캠핑 밀키트 만들어요. 그러면 줘요. 이게 피보팅이야. 나 학원하고 있어요. 근데 학원하고 있는데요. 저 뭐 학원에서 뭐를 뭐 이렇게 할래요. 뭐 과목을 늘릴래요. 이런 건 피보팅 아니에요. 학원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서 나 뭐 할 거예요? 독서실 할 거예요. 나 미용실 하고 있는데 나 염색을 강화할 거예요. 이거 피보팅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 미용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얘기도 많이 했어요. 두피 문신. 이거 남성들 같은 경우 또 스킨헤어인 분들 되게 많이 투블럭 만들거나 아니면 뭐 약간 문신을 하거나 뭐 이런 쪽의 피보팅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광고 회사 같은 경우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뭐 에어컨 판매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의 피보팅. 올해는 작년 대비 10%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10% 떨어지신 분들한테 올해 혜택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내년에 며칠 뒤죠. 이틀 뒤에는 기준이 나올 거예요. 1월 중에 공고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폐업 예정이신 분들한테 3가지 트랙이 있죠. 경영 개선, 폐업, 재취업 또는 재창업 쪽이 있는데 재취업, 재창업 하실 때도 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정말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댓글 남기시면 아시죠? 제가 48시간 안에 답글 남기고 100% 전화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100% 전화해서 도와드려요. 이거 질문해도 될까라는 거 질문하세요. 왜냐면 그 질문이 잘못돼도 질문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있어서 특히 이 재취업 말고 재창업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고, 이런 상황인데 폐업할까요? 이런 거 되게 가슴 아프지만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되게 드라이하게 답해 드릴게요. 지금 경제 상황상 선생님이 하고 있는 업종은 시장 규모가 이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요거 고치면 돼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 고치는 것도 고치지면 어때요? 죄송한데 우리 잠깐 회사를 접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창업해야 되고요. 접을 때도 철저하게 고민하고 접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신청 자격, 뭐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폐업, 소공인 이런 분들에 따라서 각각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유튜브 밑에다가 이 공고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클릭하면 여러분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파일 찾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사업이 어떤 건지 여러분 꼼꼼히 챙겨보신 다음에 잘 모르겠는 것은 댓글 남기거나 여러분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이라 빠르게 답변 못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1월 달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쏟아지듯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있는데 차근차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